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조선 관련되어서 좀 핵심 기자재 기업 중에 하나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현대엔진 중국 그룹에 있는 현대힘스가 상장이 된 것인데, 뭐 따따블 같죠? 상장 당일에 300%가 오르면서 따따블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실 조선 섹터, 조선 업종의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선 관련된 기자재 기업이 상장을 한 것인데, 따따블이 났다는 것은 이제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상방에 대한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힘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현대힘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 현대엔진그룹이, 현대중공업그룹이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이전시켜주고, 또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좀 사업에 대한 확장을 이제 꾀한다고 했었던 그런 발표였었는데, 그때 주간으로 갔었던 이 사업 그룹이 바로 현대힘스 그룹이었습니다. 현대힘스라고 한다면 좀 쉽게 말해서 현대엔진 중공업 그룹 안에서도 이제 힘스라는 그런 엔진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현대힘스라는 엔진 브랜드가 있는데, 그 현대힘스가 바로 지금 상장한 현대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이제 핵심 부품, 기자재죠. 엔진과 엔진 부품을 만드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현대엔진중공업 전부를, 이제 현대중공업 엔진그룹의 전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엔진중공업 혹은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브랜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별로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딱히 그다지 좀 관심을 갈 만큼의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어요. 대략 한 1조 169억 원이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실적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100 정도, 정확히 106.64가 나왔습니다. 이거 조선 엔진 기자재 그룹인데, 무슨 AI 기업도 아니고, 거의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기업도 아니고, 이거 엄청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힘스가 이렇게 달려주면 달려줄수록, 고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도 상방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힘스와 비슷한 그런 그룹 중에 있는 SX중공업이라던가, HS 엔진, 그리고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기 이제 KSP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KSP 같은 경우도 선박 엔진 부품, 이제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거의 독과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힘스와 그런 비교를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그다지 밀리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고로 KSP는 현대힘스그룹보다는 대략 한 30억 정도 더 많은, 이제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128억 원 정도 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300억이에요. 1,356억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힘스보다 대략 한 8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의 9분의 1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현대힘스만큼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면 KSP도 지금 주가보다는 대략 한 8배 정도는 올라서야지만 비싼 밸류에이션 혹은 현대힘스보다는 약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현대힘스가 상장을 함으로써 기자재 기업들 간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괴리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심지어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영리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괴리가 난다는 것은 현대힘스가 많이 내려오던가 아니면 다른 기자재 기업들, 특히 선박 엔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승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KSP는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 사실 유상증자를 또 하냐, 그때 유상증자에 대한 노이로제가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또 하냐, 이거 망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어요. KSP의 유상증자는 매우 좋은 유상증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자본시장의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KSP 유상증자 역대급 호재인 이유, 돌아온 조선주 아저씨 타픽,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략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2,825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3,375원으로 한 20% 이상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KSP에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1월 23일날 저는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필스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제 매수 매도 내역을 다 말씀드리죠. 1월 23일에 KSP 매수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월 23일이 언제냐, 약간 이때쯤이었어요.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
정확히 이날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대략 한 약 12%, 1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I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3일날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글이에요. 자, 실적 장세가 오면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겠죠. 참고로 지금까지는 내러티브 장세,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씩 실적 장세에 대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장세에서,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가게 될 경우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실적이 앞으로 매우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한다는 것이고, 참고로 KSP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240% 이상 이제 증가를 했고요. 참고로 4분기 영업이익도, 4분기 실적도 약간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300%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사실 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도 약 30% 늘었고요. 실적도 200% 이상, 240%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만약에 KSP가 반도체 관련주였다면, 아니면 AI 관련주였다면은 뭐 상한가 갔겠죠. 상한가 갔을 겁니다. 그만큼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반등 이후에 다시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적 발표일 날 제가 아마 실적 발표 때 아마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 장세가 오면 이제 이런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뭐 저는 꾸준하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25일에 이제 상승 VI가 걸렸죠. 이날 상승 VI가 걸리면서 이제 단기로 매수한 분들은 이제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쭉 들고 갈 생각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주도 안 팔았어요. 한 주도 안 팔고 쭉 들고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막 시작되는 실적 장세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뭐 특히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핵심 기업들의 경우 그냥 관심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좀 끼고 있어요. 조선업종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중국 기업들의 그런 영업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행보가 좀 보이면서 사실 한국 조선업에 좀 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저는 여전히 좀 기술 차이가 이제 몇 년까지 이제 수년 이상 벌어진 상태이고, 특히 한국 조선업과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이 주로 밀고 있는, 그러니까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선박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경쟁자라고도 보지 않고 경쟁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쪽은 한국에 비해서 그만큼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LNG선, 중국에서 만든 LNG선이 멈췄죠. 네, 불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우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중국 조선사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 이제 조선 관련된 기업 중에서 핵심 기업을 하나 투자하고 있죠. 우리 멤버분들도 사실 아실 겁니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중국 조선사들에 대한 기술력과 그리고 영업력이 점차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선사 자체보다는 이런 조선 기자재들, 특히 중국 쪽으로도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의 약진이 꽤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조선사들도 어느새 2027년까지 도크가 꽉 차고 있습니다. 확실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 이어 중국 또한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부양책으로 말미암아 수주 물량까지 독점으로 받으면 더 부각될 수 있겠죠. KSP 중국 선박공업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KSP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수출 매출 장고를 보면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매출이 10% 내외였었는데 이게 3년 전에 15%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거의 20% 이상, 20에서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 조선업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 조선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수주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던 것도 저는 이러한 유상증자야말로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증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주주들에게도 딱히
악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증자가 하나 나왔어요. 총 106억의 이제 유상증자가 나왔고, 그 중에 63%인 66억 원 정도, 66억 원 정도가 이제 KSP의 대주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40억만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물량이 배정되는 것인데, 사실 이 106억 원도 굉장히 싸게 좀 유상증자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금강공업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제 KSP에 이제 넘겨주는 이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식의 유상증자인데, 거의 원가에 임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06억짜리를 106억 그대로 임대를 해줬다. 그대로 토지와 건물을 이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서 유상증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2배 이상의 유상증가 필요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남는 장사를 KSP 쪽에서 했다는 것이고, 2015년까지 증설 계획이 있어요. 참고로 첫 번째 증설, 그러니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첫 번째 증설이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증자 물량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한 번 더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이고, 사실 증자를 통해서 캐파가 4배까지, 지금 기준으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KSP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다만 처음에는 1.5배 정도까지만 일단은 증설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산업이 더 좋아진다거나 수주가 더 쌓일 경우에는 2025년까지 추가 증설을 통해서 총 4배까지도 캐펙스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실적이 대략 118억 정도 나왔는데, 128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4분기에 또 퀀텀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올해까지도 이어진다면, 사실 저는 올해에는 훨씬 더 크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올해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2자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억 정도는 찍힐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올해 이런 실적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증시의 특징이 어닝 쇼크가 남발하죠. 4분기에는 모든 비용 처리를 결산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가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KSP는 일단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82에서 86억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118억이 나오면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겁니다. 따라서 조선업이 만약에 소외 섹터가 아니었다면 KSP는 상한가를 가고도 남았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면모를 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이야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오게 된다면 결국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올해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대략 한 110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미 작년에 110억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컨센서스를 이미 작년에 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쪽에서 조선업을 얼마나 안 좋게 보고 있는지, 혹은 일부러 안 좋게 보고 있는지, 억지로 안 좋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고, 숫자만 봐도 다 보이죠. 따라서 이미 올해 컨센서스를 작년 넘어섰고, 저는 컨센서스의 대략 한 2배 정도, 1.5배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이고, 많이 나오면 2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제 테마 장세에서 항상 10중 8구 테마주 장세에서 이제 증시의 폭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총선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때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진중공업이 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 대표적으로 LPG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의 그런 탱크와 LPG 탱크가 똑같아요. 네, 암모니아는 굳이 이제 LNG처럼 극저온에서 이제 얼려서 냉각시켜서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LPG 탱크는 암모니아 탱크가 똑같다는 점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그런 선에 대한, 혹은 메탄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좀 숨겨진 히든 챔피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그런 원형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를 보인 이후에 재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관심을 가지면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대표적인 선박 엔진 그룹주들, 대놓고 대장주뿐만 아니라 좀 히든 챔피언들도 이제는 조금씩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테마 정세가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어요. 특히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날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공매도 금지가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점에서, 그때는 쉽사리 이제 누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쉽사리 작전 세력들이 좀 날뛸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금감원의 규제가 꽤나 강해지고 있죠. 이제는 서행림이라던가 혹은
의도적인 주가 띄우기라던가 이런 게 걸리면 얄짤없어요. 최근 들어서 이쪽에 대한 그런 조사를 꽤나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는 장세가 저는 조금씩 잦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만한 기업들에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KSP가 엔진 밸브라던가 혹은 배기 밸브 스핀들을 만드는 기업이고 전 세계 글로벌 독과점입니다. 약간 4대 1대1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 4가 국내 기업, 그리고 1과 1이 중국 기업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 왜 KSP로부터 발주를 그렇게 넣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조선업종은 거의 전 세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엔진 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요. 따라서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KSP는 이제 글로벌리 이제 딱 2개사만 받고 있는 그런 글로벌 라이센스를 이미 받았어요. 중국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2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제 KSP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의 양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총 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가 망했어요. 친구라는 업체가 망한 것이고, 금연기계 그리고 KSP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주된 매출처는 뭐 HS 엔진,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STX 엔진 이런 대부분의 이제 조선사들, 대한민국 조선사들과 나머지는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이 3개 국가 모두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가히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에 대한 그런 수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중연료 추진은 엔진에 대한 그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혜를 톡톡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삼미금속을 인수를 했죠. 삼미금속을 인수를 하면서 삼미금속은 KSP보다 덩치가 더 큰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1,500억이 넘는 기업입니다. 대략 2,0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인수했다는 것은 사실 KSP가 2020년도 대략 4년 전에 약 3년 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제 전략 핵심 소재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슬슬 앞으로 2년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고, 이게 형단주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블레이드라던가 혹은 이제 여러 합금 이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삼미금속을 인수한 이유가,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상용화의 문턱 혹은 기술 개발의 완료에 대한 문턱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딱히 그게 아니더라도 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초대형 형단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던가 혹은 선박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부피가 큰 중장비라던가 방산 제품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쓰이고 있는 그런 기술력인 만큼 이제 KSP와 관련해서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도 그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인수를 했다면 저는 딱히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실제로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떴을 때, 기술 개발에 대한 소식이 떴을 때에도 일단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KSP의 상한가를 한번 갈 만큼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이때 기술 개발을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 일주일 만에 대략 한 60%, 한 58% 정도 올랐었습니다. 58.94% 올랐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4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2년 내에 슬슬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때 상한가 간 거 이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파급력이 보일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만약 성공을 하고 기술 개발 성공하고 상용화까지 간다면 국내선 유일해요. 전량 수입해오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내선 유일하게 중장비라던가 혹은 방산이라던가 혹은 풍력이라던가 에너지, 플랜트 이런 쪽에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해양 플랜트 시장에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KSP는 선박 엔진 부품만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블레이드에 대한 기술 개발 성공하고 상용화까지 간다면 플랜트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요소 중에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저도 KSP에 투자하고 있고요. 약 12%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SP에 대한 분석이었고,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매우 좋아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테마 장세라서 소외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장세를 넘어간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섹터다,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